안녕하세요. 헬스진행의 양희선입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대장에서 선종성 용종이라 불리는 양성종양이 발견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 선종성 용종이 발견될 확률이 남성은 49%, 여성은 27%나 낮았는데요. 이 칼슘은 혈액순환과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 완화, 그리고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따로 칼슘 보조제를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품마다 함유량이 다르고 과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루에 우유 2잔, 요구르트, 치즈는 저지방 유제품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하는군요.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 디스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디스크로 오인하기도 하는데요. 디스크는 지속적인 하지 통증을 호소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서 있거나 걸을 때, 즉 척추를 펴고 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질병들이 그러하듯 척추 질환 또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특히 척추 질환은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폐렴 등의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여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특히나 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 허리 디스크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허리 디스크, 우리 허리 아픈 분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허리 아픔은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허리 디스크라 그러면 뭐 흔히들 많이 알고 있고 또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가 아프죠. 감기나음을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정확하게는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 디스크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원래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어떤 척추에 가하는 충격이라든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 허리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점점 이 디스크가 딱딱해지고요.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우리 신경주의 염증을 일으켜서 급기야는 허리 아픈 게 점점 좌골신경통처럼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이런 걸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는 허리 디스크 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올바른데요. 우리 흔히들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감기처럼 자주 온다는 허리 디스크는 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네, 우리 허리 디스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뭐 어떤 물건을 들다 삐끗해서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되게 허리 디스크는 천천히 찾아오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우리 요새 생활하다 보면 오래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허리도 굽어지고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죠. 이와 같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자세가 허리에 과중한 압력을 가해주고 그것이 허리 디스크에 압력을 가해주고 이것이 어떤 노화, 어떤 퇴행성 변화를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자세가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나빴던 중에서 이제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처음 자세가 나쁘고 이런 자세에서 점점 좀 나빠오던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허리 디스크 부분이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인도 다양한 만큼 이 치료법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허리 디스크 걸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죠? 수술이죠. 네. 수술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니까 수술을 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다 좋아질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또 마음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괴로워서 또 뭐 본인이 일반적인 치료도 하고 뭐 민간요법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심해져서 급기야는 정말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허리 디스크의 우리 치료법은 여태까지 알던 거는
주로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견인치료, 약물치료 이런 걸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다 그러면 우리 수술을 생각을 하는데 되게 요새는 이렇게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에 반응을 안 하고 계속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는 경우에 우리는 수술보다도 신경주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신경성형술이라든지 경막의 내시경요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허리 디스크에 대개 한 7~80%는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진짜 그 중에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이런 신경성형술이라든지 경막의 내시경요법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는데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모든 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를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갖다가 예방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매일 스트레칭 운동하고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뭐 운동하라고 그러면 되게 거창하고 뭐 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허리에 대한 운동은요, 단지 하루에 1시간만 걸으시면 그걸로 굉장히 허리가 강화가 되고요. 뭐 허리가 좀 아프시고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잠자기 전 15분 잠자리에서 허리 체조를 해주시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아지고 허리도 튼튼해져서 더 이상 허리라든지 어떤 디스크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를 가진 분들이 갑작스러운 요통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을까요? 네, 되게 허리 디스크가 허리가 안 좋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서 되게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시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아플 때는 일단 누워서 안정해서 찜질을 하거나 핫백 같은 걸 해서 안정을 하고 누워서 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허리가 아플 때 이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았을 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몇 개월 정도 안에 효과를 보지 못하면 또 다른 시술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뭐 허리가 아프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되게 급성이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뭐 한두 달 안에 다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뭐 2개월, 3개월 받았는데도 계속 통증이 남고 아프시다면 다음 단계에 우리 신경치료라든지 경막의 내시경요법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방금 경막의 내시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안에 내시경은 제가 들어봤지만 이 경막의 내시경은 참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내시경 하면 우리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경막의 내시경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척추에는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경막이라고요. 바깥의 공간에 있는 공간에 우리가 내시경을 넣는 거예요. 내시경이 약 1mm 정도의 두께로 되어 있고요. 이 내시경은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우리 디스크나 이런 또 협착증 이런 걸로 해서 다리에 또 좌골신경통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우리가 내시경을 보면서 그 원인 부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인 부위에 보면 되게 염증이 심하고 거기 주위에 유착이 심해서 통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염증 부위 또 유착 부위를 직접 치료를 하고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보고요. 또 그 자리에서 즉시 치료하는 것이 경막의 내시경의 아주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과 이 허리 디스크를 많이 혼동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 디스크, 허리 척추관 협착증 보통들 많이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히 3가지 방법만 들으시면은 누구나 다 쉽게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되게 젊은 분들한테 많이 와요. 20, 30대. 20, 30대 분이 이제 앉아있을 때 다리의 통증이 심하고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 우리 경우는 허리 디스크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나이가 40대 이후에 이제 중장년,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신데 주로 걸어 다닐 때 많이 아프신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허리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 아파요.
오히려 서 있거나 좀 움직이면 허리 디스크는 덜 아픈데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점점 더 많이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이런 특징이 있죠. 이것만 보시면 금방 구별이 가시겠죠.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허리 통증을 느꼈을 만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혼자서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는지, 또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흔히 우리가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이제 보통 집에서 판단하려면 일단은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다리를 옆에 분이 들어보시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0도나 40도 되면 다리가 탁 당기는 게 통증이 옵니다. 반면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옆에서 다리를 들어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자가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는 일단은 이런 다리를 들었을 때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또 허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구부려서 주로 뭐 아침에 세수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머리를 감을 때 우리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다리 쪽으로 쫙 내려온다. 그럼 우리 허리 디스크를 한번 의심을 해야 되고요.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환하게 아프고 그런 경우도 우리 디스크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대개 병원의 경우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 많이 아프신지, 나이도 보고요. 젊은 층인가 나이 드신 분야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어떨 때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신지, 걸어 다닐 때 많이 아픈지, 그리고 어느 부위, 허리가 아픈지, 엉덩이가 아픈지 이런 거를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대개 거기서 80% 이상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요새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고 이제 정밀하게 MRI 검사를 해서 디스크하고 신경, 염증이 있는 걸 찾아보면 우리가 정밀하게 알 수가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요, 통증이 있고 디스크가 있는 부분에 체온이 변하면서 온도가 변하는 걸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에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시청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희 부모님이 한 7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걸리셔가지고 제가 거기 관련해서 조금 많이 알아봤는데, 지난번에 의학 프로그램이었던가? 경막의 내시경이랑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그게 저희 부모님이 다른 질환도 좀 가지고 계신데 그걸 같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안 될까요? 네, 경막액 내시경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시술 후 회복 기간도 빠르고 또 치료도 간단해 보이는데요. 어떨 때 치료하나요? 네, 경막의 내시경 요법은요, 한마디로 우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당기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디스크도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운동만 하고 지내세요 그러는데, 운동 아무리 해도 허리가 계속 아프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그 부위를 살펴서 진단도 내리고 거기에 치료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요통과 원인 모르는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쓸 수 있고요. 또 물론 디스크 병이라든지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많이 쓸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 있죠. 수술했는데 뭐 나아져야 되는데 뭐 더 아픈 경우도 있고, 통증이 변함이 없어서 수술 후에도 통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 그 원인이 유착이기 때문에 유착 부위를 방지하는 이런 내시경요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허리에 이제 염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에 좌골신경통이 생겼을 때도 이 내시경요법을 사용하면 진단과 치료를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힐하고 빅백을 유행이라 많이 이용하는데, 정말 힐하고 빅백이 여성의 허리에 많이 안 좋나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 빅백과 키릴을 자주 애용하는데, 선생님, 이 빅백과 키릴이 허리 디스크에 영향을 주나요? 아주 많이 영향을 주죠. 우리 뭐 백이 큰 걸 많이 하시는데 어깨에 네. 매다 보면 어깨에 우리가 부담을 주고요. 어깨에 부담 주는 건 즉 목에 영향을 줍니다. 목 디스크라든지 목의 근육이라든지 인대, 그리고 신경 쪽에 자극을 줘서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발병시킬 수가 있고, 특히나 어깨를 많이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우리 힐이 높은 구두를 신게 되면은 되게 이제 그 몸의 중심을 잡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골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허리 척추 쪽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 허리가 평소에 안 좋았다는 분들은
굉장히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서 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픈 거니까 뭐 그냥 지나야지, 아니면 물리치료나 받으면서, 아니면 수술 받기 싫으시니까 병원 안 가시고 뭐 마사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되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가 신경주에 있는 염증만 잘 치료하면 얼마든지 수술로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통증이 처음에 왔을 때는 빨리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원인을 알고 치료를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우리 이제 우리 튼튼하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씩 걷고, 그다음에 체조 운동 10분씩만 하시면 언제든지 건강하고 튼튼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지긋지긋한 허리 디스크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바른 자세와 또 10분의 허리 체조로 건강한 허리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사항 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맥주는 사람이 만들고 와인은 신이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와인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받아온 술인데요. 와인은 맛과 분위기 때문에도 마시지만 이 와인을 적당량 마셨을 경우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와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양주는 한 500여 종과 와인은 한 1000여 종을 판매하는 그런 전문 주류 할인 매장입니다. 이 와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와인의 종류는 우선 색깔에 따라서 레드 와인,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맛에 따라서 또 드라이 와인 아니면 스위트 와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색깔에 따라서 레드 와인은 우리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붉은 색깔이라고 글자로 나와 있지만 아주 진한 흑색깔색 정도의 와인이면서 맛은 단맛 나는 것도 있고 달지 않는 그런 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도 색깔은 컬러는 황금색을 띠면서 단맛 나는 것도 있고 달지 않는 그런 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발전돼서 나온 노제 와인이 있습니다. 노제 와인은 색깔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홍빛 색깔 정도의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맛도 그렇게 달지 않고 또 그렇게 쓰지 않는 중간 정도의 맛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맛에 의한 분류에 있을 때 스위트한 와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단맛 나는 와인을 얘기할 수 있고요. 드라이한 와인이라 그러면 달지 않는 와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스위트한 와인은 식후에 많이 먹으면서 우리 와인을 처음 접한 사람들한테 많이 거부감이 없고 잘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한 와인은 좀 달지 않고 향이 풍부하면서 상큼하기 때문에 주로 와인을 많이 먹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와인을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와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최고겠죠? 지금부터는 색다른 와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와인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와인 공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와인을 만들어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병에 담아서 가져가는 그런 공방 같은 개념의 공간이고요. 와인 만들기 동호회에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만드는 도구나 재료들을 또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와인을 직접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해요. 집에서 이제 막걸리 혹시 만들어 보셨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막걸리보다는 오히려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전통주를 만드는 거하고 와인하고 차이인데, 결국에 술이 되는 건 뭐냐면 과일의 당분이에요. 그래서 포도로 만든다 그러면 포도를 발효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손으로 으깨주고, 그래서 이제 효모를 넣고 그리고 발효시켜서 이제 알코올을 넣는 이런 과정인데, 발효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한 2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에서. 그 다음에 발효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걸러서 한 적어도 3개월 정도 그 숙성을 시켜야 돼요. 더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두면 더 깊어지죠, 맛이. 그래서 와인을 담그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와인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세월이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 먹는 와인보다는 직접 만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매력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 사 먹는 와인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드는 와인의 매력은 내가 직접 나의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선물하거나 또 모임에 가서 같이 마셨을 때 어떤 기쁨이나 희열들은 뭐 사서 선물하거나 마시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와인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걸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눔으로써 이제 즐거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인이 이제 그 대화가 많아지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즐거운 그런 일이죠. 와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요즘은 와인을 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이 뭐 와인만 먹으면 암도 예방이 되고, 뭐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도 좋아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인도 술이에요. 우리가 과식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안 좋듯이 와인도 사실은 여자분들의 경우에 한 잔 이상 넘으면 몸에는 이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레드 와인에는 이제 폴리페놀이나 라스베라톨 같은 그 항암 효과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이 짙은 와인들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인들을 이제 조금씩, 많이 드시면 독이 되고 조금씩 섭취를 하시면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제 몸에도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와인들, 그리고 직접 만드는 와인까지 보셨는데요. 어떤 와인이든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즐거운 시간까지 함께 한다면 최고의 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와인 한 잔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식을 한 것도 아닌데 운동도 적당히 하는데 살이 찌시는 분들, 내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혈액순환이 체질적으로 원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잘 붓고 신진대사율이 낮아서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잘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셋째, 목욕을 할 때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가 마무리는 냉탕으로 해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군요. 비단 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Open up your plans